여러분 안녕. 오늘도 즐거운 동양 철학 시간이 왔어요. 아, 선생님. 철학 너무 재미없어요. 그냥 우리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안 돼요? 하긴 뭐 지난 시간에 우리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 와서 축구 얘기해 줬다면서요. 축구 맞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 에이, 축구 완전 노잼. 너무 재미없어. 그래요? 왜? 아니 요즘에 손흥민 토트넘 경기도 있고 우리 학생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쌤, 토트넘이 요즘 제일 재미없어요. 손흥민은 손흥민이고 무리뉴 축구 너무 재미없어요, 요즘에. 그래요? 네. 무리뉴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오늘 한번 무리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아, 그 노잼 축구를 얘기하신다고요? 좋아요. 오늘 한번 무리뉴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무리뉴예요. 영어로 써주세요. 네, 저는 근데 동양 철학 선생님이라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한문으로 한자 한번 주세요. 써볼까? 한문? 좋아요. 한문. 무. 이는 어떤 리자일까요? 이 리자 같네요. 선생님 똑똑하다. 무리. 유. 똑똑하다. 구분 법칙을 한번 강제로 써볼까요? 유. 아, 3년대 나왔나 보네. 아, 무리뉴. 무슨 뜻이에요? 무리뉴. 무. 이 밑에 점이 4개가 있죠? 네. 이게 뭘까요? 뽀백. 이게 뽀백. 점 4개. 그리고 여기 앞에 4칸이 있죠? 네. 4줄. 이게 이제 중앙 밑에 표현 4줄. 아,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뽀백 앞에 라인이 있고, 네, 이 앞에서 이제 공수를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이제 투톱. 네, 사사이. 네. 그래서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왼쪽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케인 선수가 이렇게 좌우로 활동폭을 넓히고. 네, 이런 이게 무리뉴 감독의 축구네. 오, 창의적이다. 좋아요? 쌤 좀 네. 달라 보여요. 리는 이게 무슨 리자일까요? 이게 다스릴 리자예요. 그렇죠? 다스릴 리. 다스릴 리라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지도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도력. 그렇죠? 아, 지도력이 무리뉴 감독이 있을 유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 이제까지 본 게 제일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무리뉴 감독이 요즘에 축구 팬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죠. 뭐가 있을까요? 무리뉴 감독 하면은 딱 생각나는 키워드. 노잼. 노잼. 노잼이에요. 네, 노잼. 노잼이다. 네.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 네. 요즘 완전 노잼. 수비 축구? 수비 축구? 아, 그래요. 오, 수비 맞아. 좀 지향적인 축구를 많이 하죠. 수비 축구다. 꼰대. 꼰대. 네. 무리뉴 감독이 이제는 꼰대 소리를 좀 듣나 봐요. 아, 요즘 또 진짜 뭐 이 얘기 있을까? 많이 듣는데 완전 선수빨이다. 선수빨이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더라고요. 네, 선수빨. 그렇지. 요즘에 무리뉴 감독은 공격수도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 수비수도 좋은 탑 클래스 수비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더라고요. 아, 무야호. 무야호. 뭐요? 무야호. 무야호? 무야호가 뭐예요? 아, 이거 모르세요? 무야호. 이거 모르세요? 난 처음 듣는데 완전 무야호? 신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 요즘 그거 못 완전 뜨거든요. 신난다. 그만큼 신난다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 캐비넷에 그 무야호 사진 있어요. 무야호. 있어요. 여기 캐비넷에 누가 너가 넣어놨어요? 나왔지? 어허, 이거예요? 네. 아, 이 사진? 이거 요즘 이슈잖아요. 무야! 아이 잘하네. 무야! 아이 잘하네. 무야! 아이 잘하네. 이거? 이 사진이구나. 아. 이게 요즘에 무리뉴 하면은 또 떠오르는 이런 키워드군요. 아, 무야호. 좋아요. 무야호도 적어봅시다. 무야호. 무야호는 신나다는 얘기예요? 손캐가 잘 해주면 신나겠네. 그쵸? 골도 그쵸. 넣어주고. 아, 근데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신나는 날도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은 다 재미없다. 너무 수비적이다. 꼰대 같다. 뭐 이런 느낌들이 많은가 봐요. 요즘 성적도 잘 안 나거든요. 무리뉴 감독이 왜 이렇게 최근에 조금 좋지 않은 평가들도 많이 받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무리뉴 감독 한창 좋았을 때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키워드였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그때는 첫 번째 전술, 주기화, 심리적 동기부여. 뭐 이런 키워드가 무리뉴 감독의 장점이 한창 살아날 때 나왔던 키워드일 거예요. 이런 전술 주기화라는 거는
어떤 무리뉴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의 뭐 방법론적인 부분이에요. 전술 주기와 여러 훈련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체력 훈련도 따로 하고 또 기술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따로 하고 뭐 전술 훈련도 따로 하고 이렇게 뭐 훈련하는 방법을 쓰는 감독들도 있고 뭐 여러 방법들이 존재해서 어떤 게 더 좋은 훈련 방법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전술 주기와 훈련 방식을 썼고 이게 엄청난 포르투의 챔피언스리그 03-04 시즌 우승부터 해서 성과를 냈어요. 이건 뭐냐? 뭐 여기 이론은 뭐 일주일 단위로 한다 했는데 큰 틀에서는 그 라운드별로 눈앞에 닥친 경기를 철저히 분석을 해요. 그 팀이 어떤 팀인지, 그 팀의 약점과 장점이 무언지가 전력 분석관을 통해서 엄청난 자료가 들어오고 그걸 선수들에게도 다 나눠줘요. 영상도 주고 뭐 해서 이 팀의 약점이 뭔지를 갖고 바로 눈앞에 닥친 그 경기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짜요. 어떻게? 공을 갖고 짧고 굵게. 그리고 또 이 팀의 공격적인 장점이 뭐면 큰 틀에서 어떻게 포메이션을 구축하고 포석을 두고 공격과 수비에서 어떤 시기에 포석을 둬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를 하느냐. 뭐 전체적인 이러한 게임 플랜을 그 눈앞에 닥친 경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그 훈련을 하면서 공을 갖고 피지컬도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고 그 안에서 기술도 자연스럽게 공을 갖고 그 훈련을 하면서 취득이 되고 그 안에 다 녹아들 수 있다. 이런 훈련 방식이에요. 뭐 물론 이런 훈련법도 비판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피지컬적으로 따로 전문적으로 훈련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장기대에 있어서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러한 반론들도 많이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냈어요. 포르투의 우승, 또 첼시로 와서도 트로피를 많이 가져가고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그때까지 거의 뭐 트로피를 무지막지 가져오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의 현대 축구는 이런 건 이미 보편화됐어요. 많은 팀들이 엄청난 장비와 정말 많은 재능 넘치는 전력 분석관들이 양성이 되면서 팀에 들어가서 좋은 전력 분석들을 하고 그러한 상대팀의 맞춤 훈련을 중간에 병행하는 건 기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측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응을 하는 단계. 이거는 뭐냐? 예측이라는 건 상대를 미리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단계예요. 약간 수동적 대응 방식이라고 봐야 돼요. 상대가 공격이 이러니까 우리는 수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서 예측을 해서 포석을 놓느냐, 큰 틀에서. 근데 요즘은 이 대응은 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응이라고 봐야 돼요. 쌤, 수동적 대응의 반대말이 자동적 아니에요? 그러네. 자동 아니에요? 자동이 될 자동. 수도 있죠. 자동차도 수동이고 자동은 자동이 저기 있고. 게임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돌리세요. 게임에서 시뮬로 자동으로 돌리면 돼. 그때 자동을 쓰시고 여기는 이제 수동과 능동의 개념을 볼게요. 사람이라서 안 되는. 그렇죠. 요즘 축구는 이런 건 기본이 되되 예측. 우리가 주식을 해도 그렇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또 어떤 상황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오잖아요.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대응. 그 상황. 이 축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골을 넣고 이기기 위한 스포츠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상대 골 소유권을 뺏어와야지. 압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소유권을 뺏어와서 그거를 또 어떻게 지키느냐. 점유율이겠죠. 어떻게 보면. 점유를 해서 지키느냐. 또 상대 파이널 서드에 가서는 그 파이널 서드에서 어떻게 능동적 상황 대응을 해서 골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상황별로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공격과 수비 시에 순간적으로 팀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상황적 대응 훈련들을 요즘엔 추가적으로 많이 하고 이게 주가 돼서 이런 능동적 상황 대응을 잘하는 팀들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도 그렇고 첼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첼시도 마찬가지예요. 능동적 대응입니까? 네. 투엘의 감독도 역시 능동적 대응을 하는 그런 팀들 중에 하나예요. 뭐 압박을 받을 때 수동적 대응을 하는 팀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막 급하게 백패스하고 또 롱킥으로 뻥 때리고 그거는 수동적 대응인 거예요. 잘하는 선수한테만 집중되고. 그렇죠. 능동적 대응은 어떻게 돼요?
그 상황 훈련이 돼 있으니까 빌드업에 대한 개념도 선수들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상황별로 그 상황에 맞는 훈련들이 짜임새 있게 갖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항상성이 생겨요. 항상성. 여기는 팀마다 맨날 어떤 방식이 달라지니까 지속적으로 한 팀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주도하의 플레이, 능동적 대응을 하면서 주도하는 그러한 플레이가 조금 부족해지죠. 상황마다 달라지니 강팀하고 할 때는 뒷공간, 손흥민, 케인 뭐 이런 선수들에게 주려고 역습 공간을 노리려고 그러고 약팀하고 할 때는 좀 내려선 수비를 어떻게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능동적 대응 훈련도 안 돼 있고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준비가 된 상대의 수비 약점을 수동적 대응을 하는 팀들은 먹히지 않을 때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선수들 아이디어, 개인 능력, 개인 전술로 그걸 부셔야 돼요. 상대 수비를. 이런 거지 뭐 선수발. 그 얘기가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손흥민 없으면 안 되고 케인 역습할 없으면 때 안 되고 선수들의 어떤 스피드나 뭐 개인 능력에 의해서 돌파, 개인 돌파나 이런 걸로 풀어야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 준비했던 게 안 먹히네? 그 다음에는 선수들이 상황에 맞게 대응이 잘 안 돼 있어요. 빌드업도 마찬가지고 압박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뭐 이 팀은 좀 세부 전술이 없는 것 같아. 팬들이 이런 얘기들 하죠. 세부 전술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성이 부족해지면 요즘은 제일 뭐 잘하는 팀들은 그래서 항상성이 생겨서 꾸준히 자기 플레이들을 해요. 왜? 상황에 따라서 다 훈련들이 돼 있기 때문에 주도하에. 이게 부족해지면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수비적인 대응을 많이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재미없어지고 수비 축구 소리가 듣고 근데 꼰대라는 소리까지 들어요. 무리뉴 감독은 이런 심리적 동기부여를 매우 잘 여기에는 뭐 언론과의 인터뷰나 또 라커룸에서의 대화나 선수들 개인 면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선수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막 주면서 이런 게 예전에는 많이 먹혔어요. 먹혀서 그게 트로피로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뉴 감독의 최대 약점은 무엇이냐? 결과가 안 나오면 선수들 신뢰를 잃게 돼 있어요. 신뢰를 잃게 돼 있어요. 선수들에게. 여기에 능동적 대응을 하는 팀들은 중간에 약간의 뭐 실수를 해서 실점을 해서 그 경기 잘 풀긴 했는데 졌어. 그래도 선수들은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이 능동적 대응을 잘해서 상황에 맞게 잘 준비된 우리 팀은 장기 레이스에서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어. 거기에 대한 신뢰들이 있어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 이런 전술적 주기화에 입각해서 너무 여기에만 집착을 한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너는 좋은 선수야.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갖고 막 해서 포석을 만들어주니까 선수들이 으악! 드록바가 부시고 막 이래갖고 골을 넣어서 결과가 만들어지면 신뢰가 쌓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신뢰가 떨어져요. 왜? 항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선수들하고 불화설도 있구나. 그렇죠. 요즘 선수들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무리뉴 감독이 좀 먹혔는데 요즘은 상당히 더 개성이 강해지고 자기 주관이 더 확고해지고 예전에는 정신력,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동기부여, 심리적으로 이런 걸 심어줘도 예전에는 그래, 화이팅, 한 발짝 더 뛰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인 방법을 주세요. 직설적인 거예요. 요즘 성향들은. 없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결과는 내네요. 그래, 이 축구가 되긴 되네.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경기 후 인터뷰 보면 선수 탓을 많이 하는데 그거랑은 좀 신뢰 관계가 따로 선수 있지 않을까요? 탓을 하는 것도 예전에는 인터뷰 화법에서의 심리적인 동기부여를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일부러 선수 탓을 함으로써 당근과 채찍을 계속 병행해요. 채찍을 줌으로써 선수들을 자극시키고 오히려 선수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게 좀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선수 탓을 하면 뭐야? 가서 포트나이트예요. 게임하고 뭐 감독은 나를 생각을 별로 안 하네. 나 그럼 에이전트한테 전화해요. 무리뉴 감독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적 준비하죠. 요즘은 성향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을 때 심리적 동기부여 강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부분도 지금은 많이 퇴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세 무리뉴 감독은 이 단계로 빨리 더 늦기 전에 접근을 해서
변화를 줘서 업그레이드를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먹혔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다. 계속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뉴 감독이 어떤 한간에는 이젠 시대에 뒤떨어진 감독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러한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최근에 한 10년은 축구의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한 시기예요. 그 어떤 축구 역사보다도. 근데 그 역사를 무리뉴 감독은 빨리 받아들이고 본인이 빠른 변화를 추구하면서 융통성 있는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능동적 대응을 했어야 돼요. 이런 감독들은 옛날 감독이라도 이런 감독들을 부분적으로 하는 감독들은 있어요. 조금. 그런 감독들은 더 생명연장이 되겠죠. 자, 오늘은 무리뉴 감독이 왜 이런 판들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올 시즌에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무도 모르고 축구의 방법론적인 부분은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정답이냐? 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것을 자꾸 더 따라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저는 된다고 봐요. 우리도 이제 변화에 이렇게 막 좀 자동적으로 능동적. 수동적 말고 능동적.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다음에는 또 어떠한 선생님들이 나올지 모르겠고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는 학생은 여전히 자네요. 네. 쟤는요 그냥 24시간 중에 23시간 자요. 네. 여기는 새벽에 엄청나게 축구를 많이 본다 그래요. 그리고 학교 와서 자는 학생. 그 피부는 좋겠네. 15년 동안. 무리뉴가 어쨌든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본인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가위를 해서 어떻게든 챔스 갔으면 좋겠네요. 네. 너희들도 우리 함께하고 싶으면 놀러와. 그러면 오늘 수업 이만 마치겠어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여보세요?